안녕하십니까. 강사 하부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시려는 대기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 산업기사에 대한 과목 소개 시간입니다. 2020년부터 출제 기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험이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그리고 필답형 시험만 보는 이렇게 제도가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이제 간략한 소개를 한 15분 정도 드리고 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교재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실 과목이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인데 시험 문제는 이제 1차 시험이 객관식. 그래서 객관식 시험은 이제 기사와 산업기사의 과목의 문제의 수가 이제 다르죠. 그래서 우선 약간 설명을 드리면 기사 시험 객관식은 5과목을 시험 봅니다. 그래서 한 과목당 20문제씩을 출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총 100문제 시험이 기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1과목은 대기오염 개론, 그 다음에 2과목은 연소공학, 3과목은 대기오염 방지기술, 줄여서 이제 방지기술이라고 썼거든요. 그리고 4과목은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그 다음에 5과목은 대기환경 관계 법규. 이렇게 해서 20문제씩이 이제 전체 시험지로 주어지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과목으로 생각했던 것부터 푸시면 되고, 시험 시간은 기사는 오전에 입실해서 2시간 30분, 그리고 산업기사는 오후부터 시험 보는데, 이게 이제 2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 문제당 1분 30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험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모자르진 않아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찍 나오시는 분도 계시죠. 이 중에 가장 쉬운 과목이 대기오염 개론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20문제 중에 18문제 이상은 맞추셔야 됩니다. 최소 16개까지는 80점까지는 맞추셔야 다른 과목 어려운 과목에서 못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보충이 되는 건데 대기오염 개론과 두 번째로 쉬운 과목이 여기 5과목 법규예요. 이거는 조금 찬반이 나뉠 수가 있는데 자기 호불호에 따라서 법규를 싫어하시는 분은 법규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낮을 거고 법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개론만큼 점수가 많이 나오는 과목이 법규입니다. 이 법규는 계산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전부 다 외워서 이거는 누가 정했습니까? 환경부령으로. 그다음에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가 아닌 것 찾으시오. 특정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가 아닌 것 찾으시오. 일종 사업장으로 맞는 것 찾으시오. 그래서 다 이 법규 과목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법규는 저희가 이제 프린트나 또는 교재를 이용해서 문제에 있는 내용, 이제 위에 내용이 있고 문제를 푸는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서 줄쳐드린 부분만 달달달달 외우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규에서 점수가 많이 나와야 돼요. 100점도 나옵니다. 법규는. 대신에 나는 암기가 너무 싫어요. 나는 계산 문제를 좋아하는 성향이라 그러신 분들은 조금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법규책이나 법규 프린트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계속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과목이 이제 연소공학하고 공정시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로 제일 어려운 과목이 방지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객관식 문제는 문제은행에서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은행에서 80%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20%는 새로 만들어진 이제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 방지기술이 기술 쪽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지금 업무를 방지기술 시설 쪽에서 업무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 틀리고 저 회사에서 만든 제품 틀리고 똑같은 방지시설이지만 그래서 이게 새로운 기술 쪽이 많이 좀 나오게 되죠. 그래서 20% 정도가 이 방지기술에서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전 보지도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가 아니신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방지 기술이 제일 어렵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지 기술에서 한 50점, 그리고 나머지 개론하고 법규에서 한 80점, 그다음에 연수하고 공정시험 기준에서 한 70점 정도 이렇게 맞춰주셔야 60점 이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객관식에서 평균 60점, 이걸 다 평균 냈을 때 60점 이상이니까 기사시험은 쉽게 하실 수 있죠? 문제가 몇 문제예요? 100문제죠? 그래서 60개 이상을 맞으셔야 돼요. 그럼 60점이잖아요. 100문제니까. 그래서 기사 같은, 대기환경 기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맞은 개수를 다 세가지고 60개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합격이라고 하는데 단 20문제 중에 꽈락이라는 게 있어요. 한 과목당 꽈락이 8개 이상은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0문제면 한 문제당이 5점이에요.
그래서 5 곱하기 20 하면 100점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20문제 중에 8개 맞췄다. 그럼 8호 40. 즉 40점이 꽈락입니다. 그래서 40점을 못 맞으면 꽈락이고 40점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방지기술에서 8개 맞고 다른 것들이 다 20개 맞았다. 그럼 합격인데 방지기술에서 7개밖에 못 맞고 다른 과목을 다 20개 다 맞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불합격이에요. 60점을 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목 꽈락이라고 합니다. 꽈락. 그래서 한 과목당 8개 이상은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 기사의 경우에는 100문제니까 총 개수 합쳐서 60개 이상을 맞으면 이제 1차 시험, 객관식 시험의 합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산업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연소공학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대신에 이거 공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소공학하고 방지기술하고 합쳐서 방지기술이라는 과목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 연소공학이 5문제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 5문제 정도? 나 5문제 포기할래요. 그러면 이 어려운 방지기술에서 15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죠. 쉬운 연소공학을 5개 맞추고 어려운 방지기술에서 틀린다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나는 이거 5개밖에 안 나오니까 안 할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소공학 5문제가 쉽게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5문제 맞추시고 요 방지기술 15문제 합쳐서 20문제로 나오는데 요 방지기술에서 조금 틀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기사는 개론 20문제, 방지기술 20문제, 공정시험 기준 20문제, 법규 20문제 이렇게 해서 80문제가 출제되고요. 그러면 내가 맞은 점수 어떻게 하라고요? 한 문제당 5점으로 계산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개론을 18개 맞았다. 그럼 18개 맞으면 그렇죠. 90점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과목당 점수를 계산을 하신 다음에 다 더해서 나누기 4 해가지고 평균 60점이 넘었나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기사는 100문제니까 그냥 60개 맞췄나 안 맞췄나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산업기사는 80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환산해서 자기 점수를 내셔서 객관식 시험을 합격을 하셨는지 불합격하셨는지는 그날 바로 나와요. 그래서 시험지도 줄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OMR 카드를 답안지 작성해서 그것만 제출을 하시고 나오실 때 자기가 본 시험지에다가 답을 다 체크해서 나오시면 3시간 뒤에 큐넷이라는 아시죠? 여러분들 원서 접수하시는 곳이 큐넷인데 원서 접수는 인터넷 원서 접수만 됩니다. 큐넷 사이트에서. 그래서 요즘은 직접 가서 내는 거 없어요. 원서 접수는 큐넷 사이트에서. 그리고 정답 발표도 그날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전에 시험 보시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기다리면 큐넷 사이트에 가답안이라고 정답이 나올 텐데 그 가답안을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시험지 가져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날 바로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항상 학생들이 꽈락이 나가지고 한 문제 좀 잘못된 거 찾아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1대 요번 시험에 그러니까 2019년 저희가 지금 4회차 시험에도 역시 문제가 잘못된 게 나와서 모두 정답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자기가 아무리 뭐 60점이 넘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잘못된 거를 좀 찾아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내가 풀어봤는데 문제가 조금 이상한 것이 있다. 그런 문제는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하시면 한 문제를 더 맞을 수 있고 다른 못 본 분들한테도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나서 이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인데 신동성 환경박사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상한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서 진짜 이상하다 싶으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보신 수험생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의 신청은. 그래서 문제가 잘못된 문제가 꼭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합격자 발표 날 최종 답안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바로 나온 답안은 가답안이고 합격자 발표 날 나오는 답안은 이제 최종 답안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최종 답안에서 정답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신에 모두 정답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전에는 1번만 답이었는데 가답안에서는 최종 답안에서는 1, 2, 3, 4 모두 정답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1번, 3번 정답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정답이 이제 합격자 발표 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답안에서 틀린 경우도 있습니까? 저 가답안에서 딱 60점 맞았는데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없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모두 정답 또는
1번 썼는데 1, 3번 복수 정답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답안이 여러분들 쓴 답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최종 정답은 거기서 조금 더 복수 정답이 나올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고 나면 반드시 시험지를 한 번씩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다시 출제가 안 돼요. 그런 이상한 문제나 이의신청이 많았던 문제는 학생들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은 문제 자체가 조금 나쁜 문제 또는 이상한 문제 또는 중복 정답이 있는 문제 이런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의신청을 해주셔야 그 문제가 삭제되거나 아니면 수정이 돼서 다음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시고 나서도 항상 시험지를 가지고 계시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사와 산업기사를 동시에 보실 수가 있으세요. 얘는 오전에 보고 얘는 오후에 보니까. 중간에 점심시간도 있습니다. 점심 드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나는 기사 자격이 된다 그러면 산업기사도 같이 접수를 하세요. 그러면 나는 자격증이 2개나 생기는 거고 이력서에도 2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사, 산업기사 자격 다 되시는 분들은 다 신청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사에서 나온 법규 문제가 산업기사 법규 문제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6문제 정도가 기사시험 오전에 본 게 산업기사에 나온 걸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기사에서 법규 문제 같은 경우 공정시험법, 공정시험 기준 문제 같은 경우는 법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출제돼요. 법제처에서. 그래서 요 법규 같은 경우 특히 기사 문제와 산업기사 문제의 중복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거. 그래서 기사를 보고 나와서 법규 문제의 답을 체크를 했다가 산업기사에서 이것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개 다 신청하셔가지고 되신다면 같은 학교로 접수하시면 되니까 같은 학교에서 기사도 보고 오전에 산업기사도 보고 오후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 시험을 보시고 나서 2차 시험은 이제 주관식 시험이에요. 그래서 2019년까지는 작업형이라 그래서 실험 시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2020년부터는 실험이 없어졌습니다. 그 없어진 이유는 뭐 장소 섭외, 그러니까 실험 장소를 섭외해야 되는데 그 장소 섭외의 어려움, 그리고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대요. 그 감독관들 섭외해야 되고 하는데 한 번 섭외하는데 20만 원씩 든다고 한 명당, 한 분당 그 한 교수님당 20만 원씩 든다고 하는데 그 교실에 한 2~3명이 있거든요. 감독관이. 그리고 또 공정시험 기준이 매번 바뀌는데 옛날 공정시험 기준으로 출제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점. 그래서 2020년부터는 수질도 그렇고 대기도 그렇고 작업형 시험이 있었던 즉 실험 시험이 있었던 시험이 환경 쪽에서 실험이 없어졌습니다. 환경 쪽에서는 실험이 있는 시험이 환경기능사 시험밖에 없어요. 환경기능사도 2020년까지만 이제 실험이 있다고 하고 2021년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질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우리 환경 쪽 기사시험 4인방에는 실험이 없어졌습니다. 실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시험만 보게 되는데 이 실험이 98년도에 생겼었어요. 1998년도에. 그 전에는 이거랑 똑같았어요. 기사 3시간, 산업기사 2시간.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제가 20문제씩 나왔었습니다. 18문제씩 나왔었어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22문제씩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이 조금 많았고 대기 기사하고 수질 기사 같은 산업 기사도 마찬가지고 18문제씩이 평균이었습니다. 실험 생기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에도 역시 한 20문제 정도 내외에서 출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아직 2020년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관식 시험만 보는 건데 객관식보다도 시험 시간이 길어요. 기사가 3시간, 산업기사가 2시간 반 동안 시험 봅니다. 이거는 시험지 가지고 나오실 수 없어요. 객관식 때는 시험지를 가지고 나왔지만 주관식 시험은 시험지를 내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밑에 답 쓰는 칸이 있거든요. 답 쓰시고 또 문제 밑에 답 쓰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주관식 예전에는 실험이 있었을 때는 실험에서 이제 보충을 하면 됐었거든요. 시험 못 봐도. 근데 실험이 없어졌으니까 주관식에서만 60점을 맞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수험생들한테는 조금 더 불리하게 시험 제도가 바뀌게 됐죠. 이게 2024년까지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는 저희는 장담은 못하지만 그때까지 시험 보시는 분들은 2024년까지 시험 보시는 분들은 주관식을 보셔야 된다는 그러면 주관식을 잘 맞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객관식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죠. 예전에는 객관식 공부 열심히 안 해도 2차 시험을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험이 있기 때문에.
실험은 그냥 손재주거든요. 말 그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넣고 빼고 이런 것만 잘하면 됐었지만 이 주관식은 1차 시험이 밑바탕이 안 돼 있으면 주관식 시험에서는 굉장히 낭패를 보죠. 그래서 객관식 시험부터 열심히 하셔야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필답형 시험하고 실험 작업형 시험이 있었을 때는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도 굉장히 쉬웠어요. 주관식 시험 문제 10문제 정도가. 근데 18문제로 바뀌면서 문제 난이도도 조금 어려워질 것 같고 문제 수가 많아진 거기 때문에 수험생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98년도 이후에 실험이 생기고 2020년에 실험이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관식 시험을 보시게 되면 시험지가 있는데 요 밑에가 연습장이에요. 그래서 연습장은 잘라서 버릴 거예요. 공단에서. 연습장 안 가져가셔도 돼요. 여기서 연습장 쓸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그리고 1번 문제 있고 문제 쓰는 난 있고 그다음에 2번 문제 있고 문제 답 쓰는 난이 있고 이때 주의사항은 검정 볼펜으로만 사용하셔야 되고 틀렸을 때는 2줄 긋고 도장 받으셔야 됩니다. 3을 써야 되는데 4를 썼다. 그럼 4 위에 2줄 긋고 3 쓰고 도장 받고. 그러시려면 주관식 때 연습을 뭘 하셔야 되겠어요? 볼펜으로 글씨 쓰는 연습. 요즘 학생들은 글씨를 엄청 못 쓰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실험했을 때 실험 답안지 같은 거 제출하고 가라고 그러고 채점해서 돌려주면 못 알아볼 정도의 글씨를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컴퓨터 세대다 보니까 컴퓨터로 리포트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글씨 자체를 잘 못 쓰세요. 그래서 글씨 쓰는 연습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그래도 먹기 좋은, 여기 보기도 좋다고, 보기 좋은 것이, 그래서 먹기도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씨 쓰는 연습, 글씨를 못 쓰더라도 깨끗이 쓰는 연습, 그런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 주관식 시험에, 2차 시험에 대비를 좀 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조그만 자. 2차 시험에서는 어차피 여러분들 1차 시험부터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2차 시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조그만 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분모 그려야죠. 2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근데 자 안 가져가면 삐뚤삐뚤. 그 다음 루트 써야죠. 루트. 우리 루트. 피터호간 유속 구할 때. 그래서 마찬가지 이런 것도 자로 이렇게 깨끗하게 그려주셔야 그리고 줄 맞춰서 글씨 쓰고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객관식 요 준비하실 때부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2차 시험에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는 실험 장소가 이제 자기네 집에서 먼 장소였는데 필답형 시험이다 보니까 주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까운 장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실에서 뭐 수질 기사도 보고 대기 기사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1년에 3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중에 3월하고 5월 또는 6월에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또는 10월에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때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3번 있습니다. 3월에는 항상 있고요. 3월. 그 다음에 5월 또는 6월. 5월 말이나 6월 초. 그 다음에 9월에서 빠르면 8월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회차가 수질하고 4회차가 대기 시험이었는데 이게 합쳐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그 설문지 조사를 했거든요.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합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찬성, 반대 뭐 해가지고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그래서 3회, 4회가 합쳐져서 수질 대기가 예전에는 3회차가 수질, 4회차가 대기 이렇게 해서 1년에 3번 있었는데 1회차는 수질 대기 같은 날 있고 2회차 시험 5월에나 또는 6월에 있는 것도 같은 날 있었지만 2019년까지는 3회차가 수질, 4회차가 대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합쳐진다는 이제 제도로 바뀐다고 하니까 그래서 8월에도 있었고 9월에도 있었고 10월에도 있었는데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3번, 1년에 3번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필기 시험을 합격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필답형 시험만 보시면 되는데 3월에 있던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필답형 시험 2차 시험을 봤다. 근데 불합격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필기 시험은 면제받고 이 시험만 보시면 되세요. 2차 시험만. 언제까지요? 필기 시험 합격한 날로부터 2년까지. 그래서 2년까지는 총 6번이죠. 6번은 이 주관식 시험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2차 시험이 6번 동안 볼 수 있는 거고 1차 시험 면제받고
그래서 1차 시험 무조건 합격을 해놓으시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대기환경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공부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열심히 하셔서 1차 시험 때부터 열심히 하셔서 2차 시험도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이제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혼자 공부하시기 때문에 조금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은 컴퓨터로도 볼 수 있지만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다운받아서. 그래서 다운받아서 나중에 이제 법규 같은 경우는 길 가면서 음악 듣는 것처럼 해서 계속 듣고 그러고 가시면 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시간 있을 때마다 핸드폰에 다운받아 놓은 거 그걸로 계속 복습하시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강을 이제 신청을 하셨다 한다면 그런 준비를 해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오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일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짜 수업 듣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면 나태해진 것도 바로 잡으실 수 있고 열심히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교재, 그리고 필기도구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연습장이 필요하세요. 노트 아닙니까? 노트는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자기가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거고 연습장이 필요하세요. 연습장에서 여기다가 막 써놓고 노트 정리는 나중에 한번 복습하시면서 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수업 듣다가 노트 정리하시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노트 정리하느라고 계속 껐다 켰다 멈췄다가 다시 봤다가 멈췄다가 다시 봤다 이러면 진도도 안 나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쭉 소설책 읽는 것처럼 들으시고 옆에다가 쓸 거 있으면 바로 쓰시고 연습장에 그냥 흘겨 쓰시고 노트 정리는 복습하면서 자기가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수업 들으시면서 같이 노트 정리하시게 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거는 공학용 계산기. 그거 아시죠? 요 공학용 계산기 없으면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공학용 계산기 반드시 옆에다가 꺼내 놓으시고 연습장, 교재 꺼내 놓으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교재 표지에도 나와 있지만 제 이름은 하부영입니다. 그래서 혹시 신동성 환경박사 카페에 질문 올리실 때 핫쌤이라고 하시면 제가 핫쌤으로 닉네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대기 교수님이 저하고 그다음에 이보람 선생님하고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저하고 이보람 선생님하고 같이 답변을 많이 달아드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 있으실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역영화라고 아세요? 그 호수 바닥이 썩는 거. 그래서 환경하고 저는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도 하시고요. 뭐 나는 고민 상담이 있다. 직업에 대한 그런 것도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지금 국기과정이라고 해서 무료 수강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과정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업 상담 하시는 분도 같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저희 학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아까 말한 신동성 환경박사 카페, 네이버 카페나 그렇게 해서 질문이나 그런 상담글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하실 수 있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실 걸로 믿고 다음 수업 시간에 2강의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